기초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그 마야랑 비슷하게 가려면 어떤 기초적인 조형물을 꺼낸 다음에 걔를 이제 가공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마야는 독특하게도 그냥 꺼내자마자 뭔가 가공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C4D나 맥스 같은 경우는 기본 기화체를 꺼낸 다음에 나 이거를 이제 가공해서 모델링을 할 거야 라고 의사표현을 해요.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는 뭐 컨버터 에디터블 폴리라고 얘기를 하고, 시네마 4D에서는 이제 메이크 에디터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도 좀 같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써요. 오른쪽에 보면 이 브러쉬, 금색 브러쉬를 딱 누르면은 내가 3D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3D 메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내가 만들 수 있는 기화체들, 흔히 봤던 것들이 여기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5D 브러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뭐 오색 찬란한 스피어들이 많이 보이죠. 얘는 진짜 3D를 만드는 애. 얘는 2.5D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이 픽셀의 그러니까 Z값을 가진다 해서 완전 3D는 아니지만 2.5D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름을 픽솔이라고 정했어요. 픽솔. 픽셀은 잘 알죠. 하나의 그 단위인데 픽솔은 Z값도 가졌다 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약간 뭔가 양각으로 튀어나온 듯한 색을 칠하는 것들이 여기 있어요. 하여간 뭔가 만들 때는 우리 여기 쓰는 게 좋고, 또 둥그런 사람 얼굴을 만들겠다. 그럼 스피어를 꺼내놓고 시작을 하겠죠. 스피어를 이렇게 딱 꺼내면 화면에 아무 표시도 안 돼요. 내가 이거를, 이 이름이 보면 툴이에요. 툴이라고 돼 있고, 이거 하나 만든 거를 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여기 쭉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또 드래그를 하면 계속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의 툴로 얘기를 해놨던 거야, 얘가.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컨트롤 Z를 열심히 누르던지, 다큐먼트에 뉴 도큐먼트를 눌러서 새 창으로 보고, 제가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써요. 하나 딱 드래그해서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내가 두 가지를 해줘야 돼. 아까 C4D나 맥스 같은 경우는 내가 편집할 수 있는 단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요거예요. 그 편집하는 브러쉬는 요거를 뜻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자마자 하는 것은 이거를 누르고 또 이거를 눌러줘야 되겠죠. 자, 여기 에디트는 단축키가 T예요. 에디트.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면 이제 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해요. 드리고 가운데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왼쪽 상단에 T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메이크 폴리 메시 쓰기. 삐딱하게 그려져 있는 거는
여기 풀을 수 있을 텐데. 맥스물을 라이센스를 하나 잡게 되니까. 맥스물 문제를 실행을 해야겠고. 이렇게 약간 삐딱하고 막 이럴 거예요. 이거 우선 내가 설명을 하고 그거 똑바로 세우는 법을 얘기를 해줄게요. 하여간 뭔가 이렇게 누르면 얘 시작은 보면 그냥 스피어 3D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저거 메이크 폴리 메쉬 3D를 누르면 얘가 뭔가 살짝 오른쪽 화면이 살짝 바뀔 거예요. 눌러보고 딱 누르면 뭔가 바뀌었어. 그래서 얘가 아까 스피어 3D 앞 글자에 PM3D라고 써있지. 폴리 메쉬 3D에 머리 글자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가공할 수 있는 단위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그냥 드래그만 해볼게요. 여기 뭔가 브러쉬가 돌아다니는 것 같고, 브러쉬가 막 돌아다니죠? 그래서 드래그하면 말 뜻 그대로 튀어나오죠. 근데 Alt를 드래그하면 들어가요. 그죠? Alt는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Shift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온 거를 부드럽게 좀 다듬어줘요. 그죠? 다시 해볼까요? 여기 가가지고 드래그하면 튀어나오고 Alt로 드래그하면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Shift로 드래그하면 뭉개줘요. 이렇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좀 해주죠. 이렇게. 그죠? 단축키는 이렇게 돼 있어요. 브러쉬의 단축키는 요거 뭐 공유해 줄게요. 제가 뭐 당연히 컨트롤 Z를 누르면 취소를 할 거고요. 내가 지금 회전하는 방법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회전했냐면 얘 여기 있는 이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을 드래그하면 회전이 돼요. 그죠? 빈 공간을 Alt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이동도 돼요. 그런데 축소 확대가 조금 특이해요. 내가 Alt를 누르면서 허공을 드래그하는 도중에 손가락을 Alt에서 떼버리면 이렇게 스케일이 돼요. 그죠? 얘는 이렇게 요 얘기입니다. 그죠? 허공에서 회전을 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보면 드래그 하다가 제가 Shift를 한번 딱 누를게요. 탁 누르면 멈춰요.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Shift를 누르면 탁 멈춰요. 그죠? 야, 나 자, 이거 회전하는 거 이게 수직 수평 잘 안 되겠어? 그럼 여기를 써도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 얼굴로 방향 표시를 하고 있고요. 눌러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드래그 해보면 어떤 화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단축키가 이제 Shift입니다. 화면 제어는 이제 Alt랑 병행해서 쓰는데 허공을 드래그하면서 쓴다. 화면 제어만 조금 독특해요.
아, 여기가 네, 아까 주셨잖아요. 아, 여기야? 여기서 명령도 받아야겠구나. 명령을 줄게. 좀 60분 걸리네. 넥스 명령이 있었구나. 조금 더 가볼게요. 요렇게 이제 쓴다라는 걸 알았고, 여기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냥 드래그할 때 이렇게 튀어나오지만, 내가 여기 드로우 사이즈를 눌러서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면 이렇게 커지죠, 브러쉬가. 그래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크게 브러쉬가 작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포커 시프트는 여기 보다시피 창이 이렇게 작네요. 이제 포커 시프트는 얘를 뜻해요. 여기, 얘는 여기. 그래서 포컬 시프트랑 이런 게 가까우면 끝이 날카로운 브러쉬가 될 거고, 얘가 넓어지면 끝이 부드러운 브러쉬가 돼요. 포토샵에 있는 브러쉬 원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작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그냥 드래그할 때 이렇게 나오지만 Z 인텐시티를 높여준다면 더 세게 튀어나오겠죠? 더 세게 들어갈 거고, 그죠? 브러쉬 인텐시티, Z 인텐시티에 따라서 틀려요, 나오고 들어가는 게, 그죠? 근데 여기에 더 더해서 이 타블렛을 쓰면 그 강도가 필압에 따라서 증감을 합니다. 이렇게 쓰면 살짝 드래그하면 이 정도지만, 내가 세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크게 들어오죠, 그죠? 브러쉬 살짝 하든지 세게 주든지 브러쉬 강도가 틀려진다는 거고요. 세로 한번 해볼까요? 세로 할 때 내가 요번에 캐릭터를 한번 쉽게 만들어 볼게요. 얼굴을 만드는 방법 새로 만들게요. 제 도큐먼트에 뉴 도큐먼트를 누르면 새로운 도화지가 하나 꺼내질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그림 그리는 창을 하나 새로 꺼내고요. 노 할게요. 저장 안 할래.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가서 스피어에 하나 꺼낸 다음에 에디터블 메이크 폴리메쉬 3D 딱 누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그죠? 여기 사람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사람이 정면이 보게끔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걸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이거 비대칭이 아니잖아. 사람은 대칭을 하고 싶어. 마야에도 시메트리 브러쉬가 있었죠. 지브러쉬도 시메트리 브러쉬가 있어요. 그래서 X축으로 좌우로 대칭으로 할래 할 때는 X키를 누르면 돼요. X키 눌러볼까요? 그럼 브러쉬가 양쪽에 등장을 하죠. 이런 상태에서 브러쉬 사이즈 뭐 적당히 조절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X키입니다. X키. X키는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트랜스폼에 액티브 시메트리 X라고 켜져 있죠. 이게 켜진 거예요. 단축키 X로. 이제 브러쉬 할 때 요것만 알면 돼. 이렇게 Z로 대칭 브러쉬를 만들 수 있다. 아니, X로 대칭 브러쉬를 만들 수 있다. 그럼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거 쉽게 되니까 사람 얼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짠. 자, 여기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가서 에디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 가서 폴리메쉬 메이크 폴리메쉬 3D를 한 다음에 여기 사람 얼굴이 프론트가 되게끔 만들고 이렇게 X키를 눌러서 대칭으로 한번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만 누르면 내가 뭔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편한 단계가 되겠죠. 인터넷이 잘 안 되나 봐요. 또 안 돼. 잘 안 되네요. 이게 다운로드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가끔 지브러시 버그인데 화면에 안 보일 때 있어요. 막 화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 허공 한번 드래그 해주면 나타나요.
자, 이게 그냥 동그란 스마일맨 같잖아요. 근데 사람 얼굴은 약간 갸름한 계란형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약간 턱이 앞으로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전체 형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형태를 바꾸는 건 옆에서 봐도 좀 이렇지. 턱 라인이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스탠다드 브러쉬는 그냥 튀어나오지만, 그냥 튀어나오지만, 요거 이동 브러쉬가 있어요. 이동 브러쉬. 브러쉬 너무 많죠. 무브 브러쉬 있을 거예요. 무브. 그래서 M자를 한번 누르면 M으로 시작되는 애들이 쫙 나오고, 여기 있네요. 무브 브러쉬. 보다시피 아이콘도 보면 이렇게 뭔가 볼록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뭐 덩어리씩 쭉 빠져나오는 듯이 보이죠. 이 무브 브러쉬는 브러쉬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돼요. 드로우 사이즈를 좀 키우고, 이 정도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턱을 잡아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옆으로 가서도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조금 집어넣고 여기는 좀 뺄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죠? 쉽죠? 덩어리 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덩어리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브 브러쉬입니다. 무브 브러쉬. 이쪽에 브러쉬 중에 무브 브러쉬라는 걸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무브 브러쉬도 얘를 좀 키워야 돼요. 드로우 사이즈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덩어리가 크게 빠져나오는 듯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스컬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스탠다드 브러쉬로 왔고요. 네, 이게 약간 버그가 있어서 잘 안 보여. 짠. 아이고, 하지 마라. 더더. 스탠다드 브러쉬. 그렇죠? 네. 여기 단축키도 있어요. 여기 여기 선택을 하려고 보면은 드로우 사이즈는 S래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S 누르고 여기서 줄여도 돼요. 그죠? Z 인텐시티는 U래요. 그죠? U도 이렇게 주고 약간 좀 높여주고, 드로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줄까요? U자 눌러서 인텐시티가 조금 낮춰서 입술도 좀 잡고 턱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Alt랑 눌러서 쓰는 브러쉬는 들어갔다 나왔다는 Z-헤드, Z-서비지만 사실 Shift는 Shift를 누르게 뭉개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뭉개는 거 Shift 누르는 순간 여기를 보면 브러쉬가 자동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브러쉬가, 이게 브러쉬만의 Z 인텐시티가 100이네요. 그러니까는 Shift 누르고 뭉개면 굉장히 세게 뭉개진다는 뜻이 되겠지. 이렇게, 그죠? 세게 뭉개지죠. 근데 약하게 뭉개고 싶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인텐시티 조금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뭉개면 이렇게 살짝 뭉개지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실 Shift를 누르고 했던 거는 스무스 브러쉬였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눈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눈을 좀 만들 수가 없어. 왜냐면 폴리곤이 너무 적어요. 자, 이런 거 폴리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눈으로 대충 봐도 저 격자가 보이죠. 근데 실제 와이어로 좀 보고 싶다고 하면 요걸 누르면 돼요. 여기 보면 드로우 폴리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누르면 폴리곤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쵸? 눌렀다 꼈다. Shift F네요. Shift F. 그죠? Shift F를 누르면 폴리곤이 보여요. 그죠? 자, 이게 내가 폴리프레임을 보이는 이유는 요 하나가 폴리곤 하나인데 우리가 마야에서 스무스라는 걸 주면 얘를 4개를 쪼갠다는 동그랗게 만들었던 거 기억났죠? 돌고래 만들 때 했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 얘를 좀 많이 4배 쪼개가지고 부드럽게 다듬어 주자 라는 게 있어요. 폴리프레임 우선 끄고 보면 어디 있냐면 지오메트리에 디바이드가 그 역할을 해요. 디바이드 버튼을 한번 누를게요. 오, 부드러워지죠? 또 한번 누를까요? 오, 또 부드러워지죠? 그죠? Shift F 눌러서 보면 폴리곤이 이렇게 조밀조밀해졌죠. 그죠? 자, 요거 장점이 있어요. 지브러시의 제일 큰 장점은 내가 디바이드를 나누고 나서도 뒤로 가서 로우 폴리곤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다. 걔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상단에 서브 디바이드라는 레벨이 있고요. 내리면 1로 가면 이 상태, 2로 가면 한 번 준 거, 3으로 주면 이렇게 준 거. 그럼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눈을 좀 만들 수 있겠죠. 짠. 이렇게. 그죠? 마우스 타블렛이 갑자기 작동이 잘 안 되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폴리곤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쉬프트로 살짝씩 옮겨주고, 그죠? 강인한 눈매를 가지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쉬프트가 조금 약하면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옮겨줄까요? 너무 옮겼다. 너무 셌어. 그죠? 쉬프트를 옮겨. 디바이드를 이렇게 한 2번 줬어요. 2번 주고 살짝 옮기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디바이드 낮춰서 보면 이래요. 높여서 보면 이래요. 한 번 더 높일까요? 디바이드 한 번 더.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디바이드에 어디에 있냐면 지오메트리 디바이드에 있어요. 요걸 가감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지브러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디바이드를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형태, 뭐 턱이 튀어나오거나 광대뼈가 튀어나오거나 뭐 이마가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저기 서브 디바이드 1단계에서 누구부터 이렇게 크게 옮겨주고, 눈매나 이런 거 만들 때는 디바이드가 한 3, 4단계에서 면이 많을 때 이렇게 나눠주는 게, 그려주는 게 훨씬 잘 되겠죠. 이거 눌렀고 할 때인데 이게 안 따라가고 이제 켰어요. 그래? 나오기. 그러면 이거 한동 설정을 오늘 너무 있을까? X키를 누르면 저 대충 보시면 드래그하면 넣고 Alt 드래그하면 들어가, 드래그하면 여기는 안 됐어요? 미안해. 아이고, 설명하느라 다운 받았는지도 몰랐다. 아이고, 미안해요. 그래서 코 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2, 3단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코볼을 잡아주시고, 쉬프트로 살짝씩 옮겨주면서. 팔자주름도 좀 요 단계에서 이렇게 좀 줘봤어요. 콧구멍을 뚫자니 이 단계는 너무 낮죠. 그래서 콧대가 너무 낮은데, 그죠? 이럴 땐 무브 브러쉬를 살짝 써주면 되겠죠? 무브 브러쉬로 덩어리를 좀 크게, 더 크게 디바이드가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쪽에 와서 콧구녕을 한 레벨 3단계에서 팔까요? 알트를 눌러주시오. 콧구녕 인중 살짝, 인중 너무 세다. U자 눌러서 좀 낮춰서 인중도 살짝 파줄까요? 레벨을 조금 낮춰서 광대를 좀 세울까요?
광대는 뭐 이쪽이겠죠. 턱 라인을 좀 살려줄까요? 예, 좋죠. 타블렛이 엄청 좀 이상하네. U자를 좀 세게 줘서 턱 라인을 조금 살렸어요. 턱이 너무 강해졌는데 턱을 좀 집어넣을까요? 모브. 버그가 있어서 이 스탠다드 브러쉬 스탠다드 클래스가 클레이. 타블렛 이게 윈도우가 타블렛 잉크 뭔가 때문에 이게 잡히는 게 싫은데 잡히네. 홀딩이 되네. 이게 안 되는지. 브러쉬가 잘 안 먹네요. 저장을 한번 할게요. 이 저장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가 사실은 이렇게 3D만 하는 게 아니고 2D 드로잉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저장할지
아니면 3D만 저장할지. 3D만 저장할 때는 이쪽 툴에 가셔서 여기 보면 세이브 에즈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ZBrush 툴로 저장한다고 해서 ZTL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둘게요. 이거 가끔 하다가 보면 뻥 하고 날아갈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장을 자주 해야 돼. 만들다 보면은 막 2-3시간 훌쩍 지나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으니까 가끔씩 저장을 합시다. 저장은 제가 헤드라고 할게. 헤드 2. 잠깐만 좀 껐다 들어올게요. 아, 얘 때문에 그렇구나. 곰캠 때문에. 참. 대충 이렇게 만들었고요. 브러쉬 중에 우리 스탠다드 브러쉬랑 무브 브러쉬 2개만 배웠는데 이런 브러쉬도 있어요. 어떤 브러쉬도 있냐면 뭐 아이콘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런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키를 긁어주는 모습. 여기 있네. 레이크 브러쉬. 레이크 브러쉬를 누르면 이런 손으로 이렇게 뭔가 파내는 듯이 보이죠. 그죠? 이 상태를 이거 쓰면 제가 이렇게 그 디바이드가 낮은 상태에서 긁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디바이드가 높은 상태에서 긁으면 이렇게 긁어지죠. 그죠? 눈썹 모양 만들 때, 머리카락 모양 만들 때 많이 써요. 이렇게. 알트도 이렇게 써가면서 너무 날렸네 눈썹이. 디바이드 3단계에서 할까요? 강인한 모습의 캐릭터가 레이지 마우스 껐구나. 레이지 뒤로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프로컬도 좀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도라라. 이렇게 했고, 요런 방법도 있을까? 이렇게 폴리곤이 낮은 상태에서 브러쉬를 크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이, 너무 나는데 머리카락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이 마스크 씌우는 거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을 이렇게 드래그 하면 여기 마스크, 여기 마스크, 이쪽에서 안에서 마스크를 하면 이렇게 알트는 빼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컨트롤. 컨트롤은 마스크예요. 마스크 뒤집기는 허공을 클릭. 그죠? 뭐냐?
됐으면 좋겠고. 이게 마스크입니다. 컨트롤을 쓰는 게 이제 마스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다 내가 큰 브러쉬를 써서, 브러쉬를 좀 크게 써서 이렇게. 와, 너무 센가? 예. 크게 하고 나서 나중에 뭐 바꾸죠. 브러쉬를 좀 높여서 브러쉬 크기를 좀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이제 해보면 돼요. 감을 잡을 수 있어. 이게 이제 디바이드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그걸 이용할 줄 안다면 마스크만 적당히 씌워서 헤어스타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스크. 반전은 아이스 하고 여기 지브러시에서 알트라는 거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더하기의 반대 마이너스 또는 인버스 이런 뜻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하면 알트를 같이 쓰면 되겠죠. 알트 마스크 반전이 되겠지. 그쵸? 내가 그 지브러시는 스컬핑하는 툴이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스컬핑하면서 채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채색은 포토샵에서 이렇게 픽셀로 그려서 JPG나 PNG로 저장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흔히 텍스처라고 하고요. 그거 이제 텍스처 작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는 텍스처 작업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폴리 페인팅, 버텍스 페인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면이 많아야지만, 점이 많아야지만 점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텍스처와는 틀리게 우리가 3차원에서 직접 채색할 수 있기 때문에 UV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볼게요. 제가 이렇게 했죠. 자, 뭐 이렇게 대충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가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Z-Ed가 아닌 우리 이제 RGB라는 걸 켜놓고 포토샵처럼 채색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지금 채색하기엔 좀 힘든 게 빨간색이 찰흙 느낌이야. 그죠? 힘들겠죠. 찰흙보다는 그냥 흰색의 속고가 채색하기엔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찰흙 재질 말고 속고 재질로 바꿔볼게요. 재질을 바꿀 때는 얘를 쓰고요. 눌러보면 굉장히 많은 재질이 있죠. 한 번씩 눌러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이런 거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쉐이더를 적용한 모습들이고, 뭐 이렇게 살색 주는 것들도 있고요. 자, 이런 거 마야나 뭐 게임 엔진으로 넘어가면 너무 고맙겠지만 넘어가지 않아요. 지브러시에서만 작동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화이트에 여기 있다. 화이트 맥캡이라고 되어 있는 애 있죠. 얘를 누르면 속고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럼 채색하기 편하겠죠. 화이트 맥캡. 여기서 화이트 맥캡을 찾으세요. 화이트 맥캡. 화이트 맥캡. 어디냐, 메뉴. 있다. 맥캡 화이트,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죠? 맥캡. 광도 없고, 그냥 무광의 화이트 석고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얘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바꾸니까 계속 바뀌죠. 그죠? 자, 요거는 색을 칠한 게 아니고 이런 색이 나올 거라고 보여주는 거고, 내가 여기다 색깔을 칠해야 돼.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이래요.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컬러에 필 오브젝트 이거 주면 돼. 그러면 얘가 비로소 흰색을 전체 도색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흰색으로 내가 전체를 다 베이스 컬러로 칠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 놓고 내가 색깔을 바꾸면 이제 내가 아직 안 눌렀어. 컬러의 필 오브젝트. 그러고 나서 이제 색깔을 바꾸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한테 이제 칠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색을 한번 이제 눈, 코, 입 이런 거 다 따볼까요? 이게 버그야, 버그. 스탠다드. 자, 그냥 칠하면 칠한 게 아니고 튀어나오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Z-헤드가 아니고 알파도 아니고 RGB 색깔을 칠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색깔을 원하는 걸 칠해보면 이제 칠해지죠. 그죠? 내가 약간 어두운 톤으로 칠할까, 이렇게? Z 인텐시티도 있죠. 색을 칠하는 강도, 얘는 Z 인텐시티가 아니고 RGB 인텐시티 적당히 좀 낮춰서 이렇게 이목구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을 제가 줄까요? 이렇게 코 밑이나
입술 밑, 턱 밑에. 아이고, 너무 세게 줬나? 디더링을 합시다. 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볼륨감을 좀 줬어요. 쟤네들 언제 멈추나? 그리고 이제 검정색으로 아이라인을 좀 살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게 확대해서 할 때 내가 이렇게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게 흰색의 프레임 보이나요? 이 흰색의 프레임이 지금 에디트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Alt로 이동하고 싶을 때 어디를 이동시키면 되냐면 여기 이런 부분, 여기 프레임 밖을 벗어난 이곳을 Alt 드래그 하면 얘가 축소 확대가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눈을 잡고 디바이드 레벨 좀 높은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되겠죠. Z 인텐시티 좀 높여주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눈알도 칠해주고. 아, 이 바보, 흰색을 먼저 칠했어야 되잖아. 동공을 안 칠했네요. 동공을 칠하고. 그래요, 검정을 칠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크 브러쉬가 안 돼서 그냥 제가 일반 브러쉬를 썼어요. 제가 뭐 잘못 건드렸나봐요. 눈썹이 이쁘게 나오지 않네요. 눈썹이 거의 수검댕이 돼버렸네. 자, 칼라를 피킹하고 싶다면 스포이드 툴처럼 쓸 수 있는 게 칼라 피커의 머리 글자 C를 누르면 이렇게 피킹을 해줘요. 그리고 C 누르면 이렇게 칼라가 자동으로 피킹이 됐죠. 색깔만 입힐 때 쓰는 게 이런 방식이.
여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쉬프트로도 할 수가 있어요. 쉬프트로도 내가 드래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색깔을 번지게 해주죠. 그죠? 블러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나. 레이크 브러쉬가 없어서 이걸 다 칠해야 되다니. 수컴댕이다. 아까 마스크 씌웠을 때 채색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죠? 생각해보면. 그죠? 레이크 브러쉬가 적동이 안 돼서 일반 브러쉬로 좀 쓰고 있어서 좀 이상해요. 이상한 캐릭터가 됐습니다. 더 못생겨졌네. 강인한 뭘 만들려고 했는데 강인하지 않고 요괴처럼 돼버렸네. 시간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해봤고요. 보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채색까지 하면서 이거 사실 RGB랑 ZHD 같이 켜놓고 해도 돼요. 그럼 튀어나오면서 색도 칠해요. 뭐 이렇게 한번 그 스컬핑 하는 거 간단하게 좀 보여줬고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제가 그 학습 자료에 보면은 전신 사진이라고 했나? 제가 업로드 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다 했나? 저희 회사에서 옛날에 했던 캐릭터 하나인데 전신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내가 이제 우리가 그 캐릭터 만들 때 보면 폴리곤 이렇게 네모나게 하나 만들어서 익스트루드 팔다리 뽑아가면서 계속 만들어갔죠. 줄기차게. 근데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지브러시는 그런 방식 할 수가 없죠.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뼈를 이렇게 엮듯이 관절을 쫙쫙쫙쫙 열어주면 캐릭터 하나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G스피어라고 하고요. 말하자면 G스피어를 관절 구조를 이렇게 엮어주면 캐릭터 하나가 완성되는 거라 굉장히 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캐릭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연습 삼아서 한 거니까 그냥 저장을 하시고요.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멈췄다.
세이브 엣지에서 아무렇게나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 도큐먼트에 뉴 도큐먼트 새 창을 하나 열게요. 도큐먼트 뉴 도큐먼트, 뉴 도큐먼트예요. 그냥 보기만 하자. 얘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여기 눌러보면 여기에 스피어가 아닌 붉은색의 이렇게 상하로 나눠진 스피어가 보이죠. 이걸 눌러요. 그리는 건 똑같아. 이걸 이렇게 딱 드래그해서 그리고 T까지 누르고 메이크 폴리메시는 하지 마세요. 아마 꺼져 있을 거야. 얘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요. 이렇게 볼까요? 잠깐, 이거 잘못 그렸어. 바보. 여기다 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기다 그렸어. 얼굴에다 이렇게 그렸어요. 정면에서 봤고요. 똑같아요. 그리는 방법은 그냥 드로우가 기본으로 켜져 있을 거예요. 그리다의 드로우. 얘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또 드래그 해볼까요? 계속 튀어나와요. 또 해볼까요? 튀어나와요. 드로우는 계속 스피어를 그리는 거야. 근데 여기 이동, 스케일, 뭐 회전 이런 거 다 있죠. 그 우리 마야 할 때 많이 봤던 툴. 이동. 내가 여기 잡고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죠. 볼 사이즈 좀 줄이고 여기만 이동, 여기만 두고 이렇게 하면 A를 눌러볼까요? A 누르면 얘가 면이 이렇게 형성이 된대요. 참 편하죠? 이렇게 갈 수가 있대.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좌우 대칭 브러쉬 X를 누르면 두 개가 생길 거고, 내가 여기다가 그리면 양쪽에 생길 거고, 그리고 또 그린 다음에 이동키로 이걸 약간 옆으로 보내고 다시 드로우로 밑으로 그리면, 또 이동키로 내리면 A를 누르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그죠? 내가 익스트루드 안 하고 지스피어를 엮기만 해도 이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게 A자를 누르면 프리뷰예요. 프리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팔 만들고 여기 밑에다가 복부를 만들고, 그리고 골반 쪽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쉽게 캐릭터 형태가 나오죠. 그죠? 여기다도 제가 이렇게 스케일을 키울까요? 머리를 커져라 이어. 이러면 얘가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엮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밑그림을 놓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할까요? 밑그림을 놓을게요. 내가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 여기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도킹 보이나요? 따닥 누를게요. 따닥 누르면 요렇게 누르면 이제 쉘브라고 해가지고 선반이 이렇게 생긴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그림을 넣을 수 있게끔 텍스처라는 곳에 여기 동그라미 보이죠? 동그라미 딱 누르면 텍스처에 동그라미를 딱 누르는 순간 얘네 메뉴가 싹 다 여기 도킹에 붙어요. 쓸 때마다 도킹을 열어놓으면 되겠죠? 저기 이제 동그라미 화살표가 오른쪽 상단으로 나가는 게 도킹의 아이콘이에요. 저걸 누르면 얘가 탕 하면 저기 붙죠. 이렇게. 그죠? 제가 이미지를 하나 로드할까요? 여기 보면 텍스처를 로드할 수 있고 임포트 눌러서 정면 여절을 눌러요. 이렇게
그럼 이 여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쭉 갔더니, 여기에 이미지 플랜이라고 있죠. 마야도 카메라 이미지 플랜이죠. 이미지 플랜 딱 누르면, 프리퍼런스, 프론트에, 앞에 화면에다가 이미지를 로드하겠다. 저 여자 캐릭터 전시를 누르고 로드 이미지를 딱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조금 헷갈리죠, 메뉴가. 그래서 여기에 가서 텍스처에 임포트에 이 여자를 선택을 해서 로드 이미지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정면에다 배경 그림을 하나 쓸 수가 있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로드 이미지 플랜을 꼭 눌러야지. 보세요. 여기 밑그림을 그려놨고 내가 이제 여기다 지스피어를 그릴 거야. 그래서 여기 툴에 가보면 여기에 가보면 지스피어 있죠? 지스피어를 가운데를 그리면 돼. 자, 그릴 때 이게 다 채우지 마세요. 좀 여유롭게 남겨놓고 Shift 눌러.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나아요. 그렇죠? Shift 누른 이유는 수평수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X키를 눌러요. 에디트 누른 다음에 X키. 그렇죠? 이걸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에디트에 그 다음에 단축키로 이렇게 X를 눌러서 좌우 대칭 되게끔 하고 어깨 뽑고 팔은 내려와 있지만 그 설명했죠.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무조건 T 포즈, A 포즈 해야 된다고. 팔을 옆으로 갈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드로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보면 똥꼴뱅이가 붙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또 드래그해서 요번엔 얘를 이동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죠? 내 검정색이니? 응? 원래 이거였는데 밝은 몇 개 할까? 잘 안 보이니까 저는 약간 밝은 색을 쓸게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쪽으로 올까? 복부 쪽으로 올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게 X키를 눌렀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가닥씩 생겨요. 그런데 골반 쪽으로 내려올 때랑 목 쪽으로 갈 때는 두 가닥이 생기면 한 가닥이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잘 움직일 때 보면 빨간색이 됐다가 중앙에 정확히 오면 얘가 초록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걔는 하나만 그리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가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다 초록색이 딱 됐죠. 이때 드래그하면 하나만 생기죠. 얘도 이렇게 놓고 이동으로 내려서 살짝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전체 원을 기준으로 양쪽에 하나 만들고 또 만들어서 이동하고 또 만들어서 아래로 이동하고 이 정도 구조로 되어 있죠. 블록으로 그리고 무브로 이동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브러쉬가 너무 커서 그래. S자를 눌러서 브러쉬 사이즈를 틀면 이 용역 안에 있는 것만 움직여요. 이게 전체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동할 때 그 브러쉬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 브러쉬 사이즈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 통째로 움직여서 그래요. 브러쉬 사이즈 좀 줄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팔 벌려. T자처럼. 그렇지. 우리 이거 T자로 만들어야 돼서. 이게 잠깐만 합쳐. 이건 그림으로 이동이네. 이동하는 여기 넣고 여기가 안 돼. 네? 드로우로 그리고 여기다 대고 그릴 때 저 T자를 안 눌렀어. T가 비활성화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스피어를 그린 다음에 T를 눌러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을 가르치죠. 스피어 그릴 때 회전할 때 목소리로 어깨고 그다음 팔 만질 거면 만지고 골반 갈 때 다리를 그냥 이렇게 쭉 내리지 마세요. 그럼 시옷자 인간인데 사람 골반은 옆으로 벌어졌다 내려오죠. M자처럼. 그래서 하나 만들고 옆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골반을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로우로 드래그해서 약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드로우해서 차차차 드로우 해서 이동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다리 이렇게 모으지 마세요. 이렇게 벌려야 돼. 가격 쪽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내려와서 옆으로 갔다 내려와.
자, 이렇게 머리도 가볼게요. 머리도 드로우로 그리고 녹색이 됐을 때 그려야 되는 거 있지 않았죠? 하나 그릴 때는 녹색이 돼야 된다. 얘도 약간 이동을 해서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드로우로 하나 그려서 이동을 해서 가운데로 잡고 이렇게 스케일을 좀 키워야겠네요. 이렇게 스피어도 키를 켜서 이렇게, 그죠? 단축키 A가 있어요. A 누르면 얘가 메쉬가 어떻게 나중에 만들어질지 보여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죠. A를 눌러보세요. A를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이 폴리곤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면이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그럴 때가 생길 거야. 그때는 스피어를 잘못 연결했다는 뜻이야. 스피어가 이렇게 꼬였다거나 뭔가 잘못됐으니까 거기를 바로잡으라는 뜻이니까 잘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저 이 캐릭터는 약간 볼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아줌마가 볼따구가 있네. 그래서 볼따구 하나 그려놓을까요? 이렇게. 짠.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겠죠. 가운데도 하나 넣을까요? 가운데 넣으면 이상하기도 하겠다. 에이, 이상한데? 양쪽만 넣을까? 그냥 볼따구는 안 할게요. 볼따구 안 하고 좀 이따가 그냥 무브 브러쉬로 해결하는 게 낫겠다. 갈라지는 느낌이 안 좋아서. 자, 그런데 이거 보면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렸더니 이렇게 됐고요. 근데 사람 손이 이렇게 접히죠. 무릎도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스피어가 하나씩 더 있었어야 돼. 그래서 스피어를 추가하는 방법 그냥 간단해요. 그냥 드로우로 중간에 한 번씩 눌러주면 돼. 누르니까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케일로 적당히 고치고, 여기도 드로우로 중간 눌러요. 이렇게 다운. 여기 이 정도 되겠죠. 다운. 역시 스케일로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빼는 법은 되게 쉬워요. 빼는 법도 우리가 잘 알죠. 더하기는 그냥 드래그지만 빼기는 Alt였죠. Alt 누르면 이렇게 빠져요. 자, 크기나 이런 거 대충 잘 파악을 하셔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거 우선 이제 뭐 대충의 비율이나 이런 거 잘 맞췄으니까 저 백그라운드로 썼던 프론트 이미지를 우선 끌게요. 여기 텍스처 하단에 보면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얘를 끄면 돼요. 잠깐. 왜 버그인가? 왜 뒤집혔지? 아이고.
얘가 좀 버그가 있네요. 껐더니 사라졌어. 축이 바뀌어버렸어. 신기하다. 나 분명히 여기다 그랬었는데. 예. 참 뒤집어졌네요, 세상에. 하여간 무시할게요. 정말 나중에 붙이도록 하죠. 자, 이거를 했을 때 정면을 여기로 볼지, 그죠? 정면을 이쪽으로 볼까요? 그러려면 이동을 눌러서 약간씩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머리가 약간 돌출된 게 괜찮을 것 같고요. 팔도 너무 일직선이니까 살짝 이렇게 뒤로 빼서 이런 느낌. 이렇게 프론트 이미지 만들었어요. 발도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발이 조그맣게 이렇게 앞으로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스피어를 하나 달고 드로우로 하나 조그맣게 달고요. 얘도 역시 앞으로 살짝 이동시켜서 이런 느낌 줄까요? 이렇게 A를 주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거 오프하고 다리나 팔다리 한번 위치를 잘 잡아보세요.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5개 나와야 되잖아요. 손가락 그릴 때는 뭐 이런 프론트 뷰나 사이드 뷰보다는 이쪽이 더 편하겠지. 여기 위에서 보는 탑 뷰가, 그죠? 탑 뷰에서 파란 쪽을 좀 확대를 하고요. 그릴 때 조그맣게만 그리세요. 스피어가 4개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선 손바닥으로 하나, 손바닥 할 만한 거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드로우로 조그맣게씩 그려주세요. 대칭인가? 아직 대칭이군요. 여기다 조그맣게 하나씩 4개만 그릴게요. 하나 그리고 2개 그리고 3개 그리고 4개 그렸어요. 이렇게만 그릴게요. 얘는 좀 작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이니까. 그렇죠? 4개만 우선 조그맣게 그려. 크게 그릴 필요 없어. 키우는 거 나중에 키우면 되니까 자리 잡는 게 어려워요. 너무 크면 내가 중간에 뭐 찍을 때 잘못 찍을 수가 있어. 그래서 잘못된 곳에서 돌출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막으려면 좀 작게 가는 게 좋아요. 4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다 이제 손가락 또 찍는 거야. 팔다리 벌리듯이. 검지, 약지, 이게 새끼손가락, 이게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그래서 이동으로 만들고 나서 브러쉬가 너무 크죠? S자로 좀 줄여서 손가락만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이게 너무 컸구나. 이렇게 빼줬어요. 스피어가 어딨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A를 눌렀을 때 잘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A 눌러서 이렇게, 그죠? 이상하지 않게 보면 됩니다. 저거 손가락 사이가 많이 벌어졌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저건 나중에 합치면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손가락을 잘 잡아야지 엄지를 잡기가 편해요. 엄지를 잡아볼까? 엄지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드로우, 엄지, 또 드로우, 그리고 무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중지가 훨씬 그냥 해. 중지를 좀 줄이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완성이 됐어요. 참 쉽죠? 그냥 스피어만 열심히 연결하면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니까. 손가락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